연구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온갖 종류의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하고 문제에 대한 특이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퍼즐을 풀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판적 사고와 분석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요. 준비됐나요? 시작합니다. 우유 한 잔과 물 한 잔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유와 물을 분리할 수 있도록 이 유리잔을 그릇에 비워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칸막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릇에 물을 다 붓고 얼리세요. 그 후에 우유를 넣으면 됩니다. 한 회사가 내기 게임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상자에 빨간색 구슬 하나와 파란색 구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만약 참가자가 파란 구슬을 고르면 회사가 5,000달러를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만약 틀릴 경우에는 참가자가 회사에게 100달러를 지불해야 했죠. 회사는 속임수를 써서 빨간 구슬 하나와 파란 구슬 하나 대신에 항상 빨간 구슬 2개를 상자에 넣었지만 아무도 그걸 증명할 수가 없었죠. 마크는 참가자들이 계속 지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러고 나서 직접 참가해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는 구슬을 골라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고 재빨리 입에 넣었습니다. 남아있는 구슬은 빨간색이었어요. 규칙에 따르면 마크의 구슬은 파란색이라는 의미였죠. 회사는 그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엠마의 남편 리암은 아내가 고고학 유적지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발굴이 필요한 외딴 장소가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연결이 없었습니다. 거의 현대적인 편의시설 없이 텐트에서 야영을 해야 했죠. 하지만 엠마는 이 여행에 대해 매우 흥분했기 때문에 리암은 집에서 그녀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행복하다면 그도 행복했으니까요. 이틀 후 리암은 엠마로부터 메시지와 사진을 받았습니다. 리암은 화가 났어요. 엠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떠나기 전에 엠마는 남편에게 인터넷 연결이나 휴대폰 사용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진을 보낼 수 있었겠어요?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 3개의 키가 있습니다. 각 문에 맞는 열쇠를 알아내기 위해 몇 번의 시도가 필요할까요? 추측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면 6번의 시도가 필요할 거예요. 열쇠 1, 3개의 문에 3번 시도. 열쇠 2, 2개의 문에 2번 시도. 열쇠 3, 마지막 문에 1번 시도. 어떤 왕이 3명의 딸들에게 동일한 양의 물이 담긴 3개의 동일한 주전자를 불 위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왕은 물이 가장 먼저 끓는 딸의 남편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놀랍게도 막내딸의 주전자가 가장 먼저 끓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미혼이었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막내딸은 어떻게 운이 좋았을까요? 다른 두 딸은 물이 끓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계속해서 뚜껑을 열었거든요. 심장, 영어로 하트가 13개인데 다른 장기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드 한 발. 한 부유한 노부인이 큰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가족 모두는 의료 분야에서 일했어요. 아들은 외과 의사였고 딸은 치과 의사였고 소녀는 간호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부인은 잠에서 깨서 자신의 방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100만 달러가 도둑맞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비밀번호를 아는 것은 가족들 뿐이어서 경찰은 식구들을 신문했습니다. 아들은 저녁 늦게 긴급 수술을 하기 위해 호출되어 나갔다고 했어요. 밤새도록 병원에서 지내야 했죠. 딸은 환자 중 한 명이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밤중에 차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녀는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 9시에야 집에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도둑은 누구일까요? 딸이었어요.
그녀는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의 심장마비 때문에 병원에 급히 갈 필요는 분명히 없었죠. 각각 3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5개의 체인이 있습니다. 이 5개의 체인으로 긴 체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리를 용접해서 붙이는 데는 3달러, 고리의 연결 부분을 떼는 데는 1달러가 듭니다. 갖고 있는 15달러만으로 긴 체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체인 하나에서 3개의 고리를 모두 분리합니다. 3달러가 들겠죠. 그런 다음 나머지 4개의 체인을 이 분리된 고리로 연결합니다. 이것을 모두 용접하는 데는 9달러가 더 듭니다. 총 12달러만 있으면 됩니다. 한 남성이 실수로 창문 밖으로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놀랍게도 유리는 보도에 부딪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남자는 유리컵이 떨어지기 전에 그 컵을 잡았습니다. 수수께끼의 나라에서 1부터 9까지의 숫자 9개가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배가 있지만 한 번에 3개 이상의 숫자를 실을 수는 없어요. 게다가 배에 탄 숫자의 합은 제곱수여야 하고 배는 저절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모든 숫자들이 강을 건너려면 몇 번의 여행이 필요할까요? 최소 7번의 여행. 2 더하기 5 더하기 9는 16. 9가 돌아와요. 3 더하기 4 더하기 9는 16. 9는 또 돌아갑니다. 1 더하기 7 더하기 8은 16. 1이 돌아갑니다. 1 더하기 6 더하기 9는 16. 이사벨라는 미아 뒤에 서 있지만 동시에 미아도 이사벨라 뒤에 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두 소녀는 서로 등을 돌리고 서 있습니다. 공원에서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그는 둔기로 머리를 맞았어요. 경찰은 곧 그의 이름 윌리엄을 알아냈고 그의 휴대폰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윌리엄이 사고 전에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3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아내 소피아, 동생 제임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벤이었어요. 그들 모두는 경찰서에 와서 그 사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말했어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그 짓을 한 사람은 틀림없이 소피아일 거예요.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윌리엄과 이혼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형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공원에서 멀리 있었어요. 변호사를 만나러 갔었어요. 제임스였을 거예요. 몇 주 전에 윌리엄이 큰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제임스는 그 사실에 격노했거든요. 벤이 말했습니다. 윌리엄과 제임스는 그 공원에서 산책하기를 좋아했어요. 그건 그렇고 윌리엄이 거액을 받았고 제임스가 불만이었다는 얘기 들었나요? 이 중 누가 윌리엄을 때렸을까요? 경찰은 윌리엄이 공원에서 맞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즉, 소피아와 벤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죠. 작은 연못 한가운데 아름다운 연꽃이 자랍니다. 그 꽃은 매일 크기가 2배로 커집니다. 10일 후면 연못 전체를 덮을 거예요. 문제는 연꽃이 연못의 반을 덮는 데는 며칠이 걸릴까 하는 것입니다. 9일째입니다. 연꽃은 매일 크기가 2배가 됩니다. 연못 전체를 덮기 하루 전에 연못 절반을 덮는다는 뜻이죠. 하나는 정원에 심을 사과나무 10그루를 샀습니다. 이 나무들을 5줄로 심어서 각 줄에 4그루의 나무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네. 오각형 별 모양의 가장자리에 나무를 심으면 가능합니다. 몇몇 은행 직원들이 사무실 건물에 있는 매점을 방문했습니다. 수수께끼의 날이었기 때문에 매튜, 아이작, 와이어트는 차를 대접받았고 헌터, 크리스찬, 네이스는
커피를 받았어요. 에런은 어떤 음료를 받았을까요? 에런은 차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두 글자가 겹쳐진 이름이었기 때문에 차를 마셔야 했어요. 한 남자가 긴 하루를 마치고 퇴근해서 매우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침대에 누웠을 때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결국 뒤척이다가 그는 휴대폰을 들고 어디로 전화를 한 후 신호가 몇 번 간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 즉시 잠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옆집 이웃은 코를 크게 골았습니다. 전화가 이웃을 깨웠고 그 남자는 가까스로 잠이 들 수 있었어요. 마크와 제임스는 어둡고 더러운 다락방에서 놀았습니다. 그들이 내려왔을 때 마크의 얼굴은 먼지로 뒤덮였지만 제임스의 얼굴이 기적처럼 깨끗했어요. 게다가 가서 세수를 한 사람은 제임스였어요. 왜일까요? 제임스는 마크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기 얼굴도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티끌 하나 없는 제임스를 보고 자신도 그렇게 깨끗하다고 생각했죠. 올리버는 1, 2, 3 중 하나의 숫자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샬롯은 한 가지 질문을 해서 그 숫자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올리버는 질문에 아니요, 예, 모르겠어요로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샬롯은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숫자 1이나 2를 생각 중인데 당신이 고른 숫자가 내 숫자보다 큰가요? 만약 올리버가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의 숫자는 3입니다. 만약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의 숫자는 2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라고 한다면 1입니다. 언제 2를 보고 10이라고 말할까요? 시계를 볼 때 이런 말을 하겠죠. 마이크는 자기 방의 창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스크를 쓴 두 남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값비싼 물건들을 모두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20분 후에 그들은 창문을 통해 나갔고 마이크는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30분 후 마이크는 이 사건에 대해 다 잊었습니다. 마이크는 건강했고 제정신이었어요. 왜 그는 도둑을 막지 않았을까요? 마이크는 요람에 있던 아기였어요. 라슨 형사는 호와 유람선의 보안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배는 끔찍한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뱃멀미로 고생하며 객실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사가 갑판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급히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한 남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신이 들자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누가 내 머리를 때리고 돈과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얼마 후 라슨 형사는 제이콥과 마이크라는 두 명의 용의자를 찾았어요. 제이콥은 그 당시 멀미가 심하게 나서 화장실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는 선실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책을 읽고 있었다고 했죠.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마이크입니다. 심한 폭풍우 속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닉은 경험 많은 스카이다이버였는데 어느 날 뭔가 잘못됐어요. 강한 바람이 그를 숲으로 데려갔고 숲속에서 음식도 물도 없이 고립되었어요. 닉은 4개의 길을 발견했어요. 하나는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대 블랙홀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길은 상어들로 가득 찬 호수로 향했어요. 세 번째 길은 넘기가 불가능한 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길은 바닥이 없는 심연으로 끝났습니다. 닉은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세 번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도 산을 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산을 돌아가면 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몇몇 카페 손님들은 뒤쪽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손님 중 한 명이 경찰을 불렀어요. 잠시 후 카페 주인은 안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그는 뒷방에 혼자 있는 경찰관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전화를 받고 곧바로 카페로 차를 몰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였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스포츠카를 타고 달아났어요. 하지만 주인은 경찰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주인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는 경찰차가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행복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간호사가 에밀리의 아기를 데려오자 에밀리는 아기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기가 남자 아기였거든요. 애완동물 가게에서 작고 귀여운 토끼 한 마리를 샀어요. 토끼는 2달에 한 번 새끼를 낳을 수 있고 매번 5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1년 후 몇 마리의 토끼를 갖게 될까요? 토끼는 여전히 한 마리예요. 토끼 새끼들을 원하면 2번째 토끼를 먼저 사야 하니까요. 화이트스타 선장은 우주선의 조종석에 있었는데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알렸습니다. 엔진을 수리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착륙해야 했습니다. 근처에 3개의 행성이 있었어요. 하나는 매우 추웠고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2번째는 매우 뜨거웠고 녹은 용암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 행성은 우주선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산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선장은 어느 행성을 선택했을까요? 선장은 차가운 행성을 선택했습니다. 매우 낮은 온도는 우주선에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릴리가 집에 와서 제일 좋아하는 꽃병이 산산조각 난 걸 봤어요. 극도로 화가 난 그녀는 소리쳤어요. 내 꽃병 어떻게 된 거죠? 남편 샘은 점심 무렵 침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어요. 급히 달려가 보니 릴리의 비싼 꽃병이 깨져 있었고 도둑이 도망치고 있었다고 했어요. 샘은 그 남자를 따라 밖으로 나갔지만 추운 날씨 때문에 그의 안경이 뿌옇게 흐려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범인을 놓쳤다고요. 릴리가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어요. 왜일까요? 안경은 따뜻한 곳으로 들어갈 때 뿌옇게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니죠. 샘이 꽃병을 깨뜨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두려워서 이야기를 꾸며냈던 거예요. 긴 비행 도중 범인 2명이 일어나 승객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000,000와 헬리콥터를 요구했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은 조종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고 헬리콥터를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했을 때 범죄자들은 요구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돈이 든 가방과 헬리콥터였죠. 하지만 헬리콥터에 탔을 때 그들은 날아가지 못했고 경찰에 붙잡혔어요. 기술적 문제가 없었는데 왜 헬리콥터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요? 헬리콥터는 정상이었지만 탱크에는 연료가 없었습니다. 숲을 지나다가 갑자기 교차로에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길은 범죄 조직이 있는 마을이고 다른 길은 안전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남자가 범죄자라면 거짓말을 할 겁니다. 만약 착한 사람이라면 진실을 말할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질문은 어느 마을에서 오셨어요?입니다. 그 남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안전한 곳을 가리킬 거예요. 그리고 범죄자라면 거짓말을 하겠지만 여전히 안전한 곳을 가리킬 거예요. 범인이 친구를 납치해 나무에 묶었습니다. 거대하고 사나운 개가 이 나무를 지키고 있어요. 밤에 친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 때 고기 한 조각만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밧줄을 자르고 친구가 탈출하는 것을 돕는 데 필요한 3분 동안 개를 붙들어 두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기를 잘게 썰어서 정원 사방에 던지세요.
시내에서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스폰서들은 참가 선수들과 스태프에게 물과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곧 몇몇 사람들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들 중 대부분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그들이 독살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 참가자들은 괜찮았을까요? 독이 병 입구에 묻어 있었어요. 음료수를 마시면서 병을 입술로 접촉한 사람들만 독살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차역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숲을 헤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곧 사거리가 보일 거라고 말합니다. 간판이 여러 개 달린 표지판이 나올 건데 오른쪽은 거짓말을 하고 왼쪽은 진실을 말할 거라고 했어요. 잠시 후에 이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오른쪽 표지판에는 기차역 방향이라고 쓰여 있고 왼쪽 표지판에는 숲 방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택해야 할까요? 오른쪽 표지판은 거짓이고 왼쪽 표지판은 다시 숲으로 향하게 할 테니까 곧장 가면 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후 친구 3명이 학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는 뉴질랜드 전역을 부모님과 함께 여행했다고 했어요. 피터는 아버지와 함께 오스트리아에 갔었다고 자랑했어요. 가장 가파른 비탈에서 스키를 탔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렌은 엄마와 함께 출장을 갔습니다. 그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 달을 보냈고 라틴어도 좀 배웠다고 했어요. 세 친구 중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라틴어를 쓰지 않아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로렌이 거짓말쟁이에요. 매일 아침 같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모래밖에 없었습니다. 세관원들은 그가 무언가를 밀반입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무엇을 밀수했을까요? 자전거를 밀수했어요. 제이콥은 작은 마을에 전자제품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1,000짜리 새로운 게임기의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게에 모였습니다. 제이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그는 돈을 세고 거스름돈을 주고 손님에게 물건을 주었습니다. 가게를 닫으려고 할 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게임 콘솔을 달라고 하면서 제이콥에게 2장의 지폐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콘솔을 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있었고 제이콥은 거스름돈을 줄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가게 주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콘솔은 $1,000였지만 그 남자는 제이콥에게 2장의 지폐만 주었습니다. 지폐가 $500짜리였다는 뜻이지만 그런 지폐는 없거든요. 어떤 번호가 빠졌을까요? 2, 3, 4. 2, 3, 아니요, 4가 아닙니다. 누락된 번호는 5입니다. 2, 3, 4 다음에 2, 3, 5가 와야 합니다.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비우는 것이 과제입니다. 숟가락, 컵, 아니면 양동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그냥 욕조 물마개를 뽑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